최근 토트넘 홈에서 열린 6회 승리전의 반전 경기력이 영국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철저히 유린당했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투입된 이후 경기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되었다. 경기 종료 후 더욱 주목받은 사실은 토트넘의 공격 통계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없었던 전반전. 토트넘은 슈팅 시도 자체를 거의 못했지만 그가 투입된 이후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나며 슈팅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짧은 시간 뛰고도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선수라며 그가 어디로 이적하든 팀 전술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또한 손흥민이 왜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매물로 평가받는지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날 주요 장면과 현지 매체들의 반응.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토트넘 선발 명단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팀의 에이스 손흥민이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일 뒤 예정된 리버풀과의 리그컵 4강전을 대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지만 대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적을 대비하는 구단의 움직임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던 1월 1일 이후 자유계약 신분을 취득하게 된 손흥민은 여전히 전 세계 윙어 중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뛰어난 월드클래스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진 손흥민의 다음 구단이 어디가 될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해도 결국 그가 토트넘을 떠난다는 것만큼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죠.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이적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산인 손흥민을 보호해 원활한 이적을 도모해야 했고 또한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의도가 엿보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험은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조직력과 창의성이 모두 실종된 채 그야말로 압도당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선 이날 공격진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크로스와 돌파 시도 자체를 못하며 경기를 뛰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전방에 고립된 모습을 보이며 풀타임 동안 기회 창출에 그쳤고 상대 수비에게 완전히 차단되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했던 베르너 역시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는데요. 베르너는 드리블과 크로스 성공률 모두 0%를 기록하며 손흥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돌파나 결정적인 패스는커녕 공을 잡고도 불안정한 볼터치로 공격의 흐름을 계속 끊는 모습을 보였죠. 이처럼 손흥민이 빠진 공격진은 전혀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고 토트넘은 결국 전반전 동안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밖에 시도하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경기장 카메라는 고개를 가로젓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손흥민을 교차해서 보여줬습니다. 감독은 답답한 표정으로 선수들에게 공을 전방으로 보내라고 호통치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동료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간간히 미묘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계진은 이 장면을 보며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중심을 잃은 모습이다. 이 상태로는 팀의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해설이 이어졌죠. SNS에서 경기 실황을 중계하던 팬들 역시 손흥민의 빈자리를 뼈아프게 느낀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며 확실히 알았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의 공격은 아예 멈춰버린다. 평소 슈팅을 난사하던 선수들이 오늘은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며 손흥민을 더 늦게 투입했다가는 경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은 경기 시작 30분 만에 터치라인 부근에서 몸을 풀며 출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선수가 이처럼 이른 시간대에 투입 준비를 하는 것은 축구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전반전 경기 양상은 토트넘이 점유율 30%에 그칠 만큼 상대에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차례의 결정적인 역습 기회가 있었지만 솔랑키는 연계 타이밍을 놓쳤고 베르너는 허무하게 볼을 빼앗기며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팬들은 만약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최소한 한 골은 넣었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이 투입되자 경기의 흐름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정체되어 있던 토트넘의 공격이 활로를 찾기 시작하며 슈팅 시도가 단번에 늘어났고 상대 수비진은 손흥민의 움직임에 혼란을 겪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손흥민은 투입 직후부터 공간을 창출하며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고 특히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돌파는 상대 풀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입 3분 만에 손흥민의 패스가 절묘하게 박스 안으로 연결됐으며 클루셉스키의 터치가 너무 길어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손흥민이 경기장을 장악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모습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존 토트넘 선수들은 뉴캐슬의 강한 압박에 허둥대며 공을 전진시키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침착함과 압박 대처 능력으로 상대를 무력화했다는 것이죠. 그는 낮은 위치에서부터 공을 전진시키며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공격의 활로를 직접 열어갔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뉴캐슬 수비진을 압도하는 손흥민의 돌파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그는 공간을 창출하며 뉴캐슬의 조직적인 수비를 흔들었고 결정적인 순간 절묘한 패스로 매디슨에게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의 슈팅은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죠. 하지만 이날 진짜 워스트 플레이어는 단연 브레넌 존슨이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러 차례의 좋은 기회가 나왔음에도 존슨은 크로스 타이밍이 늦거나 정확하지 못해 공격 기회를 하나둘 날려버렸는데요. 특히 82분경 손흥민이 뉴캐슬의 뒷공간을 완벽히 공략하며 날카로운 역습을 이끌어낸 장면은 토트넘 팬들에게 극한의 아쉬움을 선사했습니다. 수비 3명이 손흥민의 움직임에 집중한 덕분에 그의 절묘한 패스는 솔랑키에게 연결되었고 솔랑키는 침착하게 뒤로 내주며 클루셉스키에게 볼을 전달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다시 노마크 상태의 존슨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줬죠. 하지만 존슨의 선택은 슈팅도 크로스도 아닌 어정쩡한 킥으로 이어졌고 결국 공은 레길론에게 넘어가며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계진은 이 장면에 대해 존슨이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며 경기 내내 반복되는 존슨의 실수는 결국 팀 전체의 흐름을 끊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경기 종료 후 토트넘의 공격 통계 변화가 영국 축구계에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은 슈팅 횟수 단 2회, 기대 득점 값이 0.1에 그치는 처참한 기록을 남겼지만 후반전 손흥민 투입 이후 슈팅 횟수는 무려 12회로 급증하며 기대 득점 역시 0.8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축구 전문가 마이클 오웬은 이를 두고 소위 말하는 킬패스, 즉 득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수 그 누구도 손흥민 이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손흥민이 경기에 관여하는 빈도가 지극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토트넘이 점유율을 가져가거나 공격을 전개할 때 모든 패스 줄기의 시작점은 손흥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보면 대부분 그의 발을 거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토트넘의 전반전과 후반전 극명한 경기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전술 속에서도 손흥민은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매물로 평가받는 이유가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와 같은 기록 때문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 영입 효과는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가 팀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경기력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